네,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임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지난 5개월을 좀 돌아보면 언론 탄압에 그야말로 새 역사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야말로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언론만, 보도만 골라서 역대급으로 많은 법정 제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판 언론에 끊임없이 재갈을 물리려는 이런 시도,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것인지 오늘도 이분과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민희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와, 박수 쳐야 되는 거죠? 한 주가 예, 제작진 좀 늦었어요. 예, 한 주가 휙휙 가는 것 같은데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일 임기가 끝났는데 선방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2대 선방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결정해 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 그 하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일 거예요. 그래야만 이 문장은 네. 현실과 부합합니다. 근데 이건 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방심위 노조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선방심이 관련한 성명서 제목이 뭐냐? 예. 선방심이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와. 이게 유행어예요. 이상민 의원이 네. 국힘 갔을 때 네. 민주당 당원들이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랬거든요. 이게 유행어인데 예. 정말 MZ 노조답게 너무 화고지 않습니까?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러게. 저는 좀 세게 느껴지긴 합니다. 저는 안 세게 느껴지게 유행어라니까. 유행어. 예, 예. 그래서 MZ 세대. 네, 예.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질 때 이제 사실 헤어짐이 아무리 미화시켜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 그냥 이상민 의원 갈 때 딱 맞는 말이기도 하고 예. 이번에 이걸 이제 선방심의 노조가 제목으로 써서 네. 응원합니다. 저는 네. 아주 좋습니다. 제 코드에 딱 맞습니다. 선방심이 MZ 세대라고 네. 하기에는 아닌데. 뭐 외모는 제가 뭐 꼰대일지 모르지만 속은 MZ 성이 있다. 성이 그럴 있다. 수 있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분이 이게 그 제가 하늘을 우러러 이게 하늘이 윤석열 부부다. 예, 그럼 이제 그 노조 성명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예. 노조 성명서를 읽어 보시면 예. 막판에 그런 줄이 있더라고요. 예. 방심위 직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건을 올렸다. 아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최모 선방위원이 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데 사실이냐?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나 극우 쪽은 예. 아주 앞장서서 일하면 정확하게 페이 주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웃겼던 게 선방심의를 구성할 때 추천 단체들이 되게 뭐 학회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추천 단체에 TV조선과 공원연이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그러니까 진짜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하니까 예. 뭐 또 그중에 일부는 앞장서서 해서 미디어 재단 이사장 자리를 보장받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정말 노조가 성명서를 너무 잘 써서요. 초현실적 부조리 극을 봤다. 와, 진짜 MZ 세대다. 예. 초현실적 부조리 극이 막을 내렸다. 이렇게 막을 내렸다.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K 검역 생태계 를 완성했다. 야, 진짜 잘 썼다. 너무 잘 썼습니다. 근데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예. 그 노조만 지금 저기 나와 있네요. 전국 네.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에서 낸 성명서입니다. 진짜 제목,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 화제가 성명서. 이미 됐는데 예. 그때 이제 약간 걱정은 되더라고요. 저 말을 선방심이나 방심위의 꼰대님들께서 이해할까? 예. 그냥 버릇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더 이상의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방심위 노조 화이팅입니다. 네, 게다가 저는 방심위 직원들이 그 안건을 올리면서 피눈물을 흘렸다는 요 대목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럼요. 말이 그리고 돼야지. 정말 방심위 노조가 굳건하게 잘 버텨주고 그리고 활동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도 국민들이 다 기억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방심이 그 법정 제재가 역대급이라면서요. 30건이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이거 그냥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비판하지 마라 그냥.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방심위 무용론
네. 22대 국회에서 방심위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예. 그리고 이번처럼 편파적인 심의는 네. 정말 역대급 편파였고요. 그리고 사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의 네. 이게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면 언론 자유는 침해하면 안 되는 거라 예. 가능하면 최대한 보장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헌법적 정신이 다 말살됐다. 예. 이번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도표 쭉 보면 나와 있는데 네. 2008년 18대 총선에서 8건이에요. 네. 지선에서 1건, 그러네요. 2012년 19대 총선에선 아예 1건도 없네. 없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 18대 대선 아무래도 대선이니까 네. 대선 때 뭐 19건 뭐 이렇게 쭉 네, 있는데요. 30건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다. 그러네요. 그리고 단일로 보면 MBC가 17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MBC 잡겠다. 그냥 MBC 민영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닐까요? 그러네요. 예, MBC 아예 압도적으로 MBC가 많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법정 제재라는 거는 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권고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법정 제재이긴 한데 벌점이 없어요. 권고. 그런데 이제 주의부터 네. 이제 점수가 매겨지거든요. 네. 이제 주의는 1점 감점, 예. 경고는 2점 감점. 예. 그다음에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가 있습니다. 이건 4점 감점. 네. 그다음에 과징금 5천만 원 이하면 10점. 예. 과징금 5천만 원 초과면 15점입니다. 야. 그래서 지난번에 뭐 뉴스타파 관계 6천만 원 MBC한테 예. 때렸다. 그건 15점 감점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요. MBC도 있지만 MBC 대전, MBC 울산도 있어요. 지역 방송에 대해서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가톨릭 평화방송이 웬 말입니까? 그 평화방송 창립 이후에 최초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지난 이태원 참사 때 도대체 책임진 사람이 누가 있냐, 책임진 사람 하나 없다, 이 말을 한 게 법정 제재가 됐는데 책임을 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와.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네. 정말 변호사들이 일거리가 풍년이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법정 제재는 재판 가면 방심위가 다 집니다. 그래서 이 류희림 위원장은 네. 그 변호사비를 정말 이게 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역대 가장 많이 변호사비를 쓴 위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며 네. 이 공금, 세금,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예. 그 시기가 곧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류희림 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고 이분 7월.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계속 아니 또 한다고요? 예, 연임은 연임. 안 하겠지만 7월 전에 뭐 해촉해라 이런 요구를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예. 그 해촉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하겠습니까? 저 예뻐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소위 법정 제재 받은 게 네. 거의 그냥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보도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류희림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도는 게 있는데 네. 거기 보면 대통령과 매우 가깝고 수시로 통화하는 듯한 메시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네, 거기에 심지어 방통위원들이 좀 미온적이어서 대통령이 답답해한다는 식의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설마 와 대박이다. 네, 돌고 있어요. 예. 근데 내용이 뭐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예, 다 소개는 할 수 없지만. 소개는 할 수 없지만 네. 그 정도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예. 네,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뻐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전체 법정 제재 30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게 28건. 그러니까 비중으로 치면 93%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의원님께 한 가지 좀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어제 갑자기 검찰 인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상 수틀막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는 또 특별한 관점이 있으시다고요. 이게 저는 네. 그 부분은 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거는 두 사람이에요. 김유철 수원지검장, 김유철. 그다음에 예. 박영진 전주지검장. 아,
박영진. 네, 예. 전주지검장. 예.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이제 앞으로 대북 송금 쌍방울 사건, 네. 이화영 사건, 예. 예, 저는 이화영 회유 사건, 예. 예, 민주당이 관련 특검 발의 예.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사건을 맡을 사람이에요. 김유철. 근데 이 예. 사람이 누구냐? 예. 윤석열 검찰총장 될 때 예.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한 사람이더라고요. 김유철. 네. 예. 그리고 이분이 한동수 전 검사에 예, 예. 의해서 예. 고발 사주에 연루된 사람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 사람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동수 예. 전 검사가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 때 대검 밖에서 예. 수사정보관 정책관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인물로 예. 지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수사 예.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한동수 검사가 검사장에 했어요. 그러니까 따르면, 저는 네. 이걸 보고 네. 그러면 이분도 고발 사주권과 사실은 관련이 돼 있어서 예. 참고인 내지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네요. 그러면 굉장히 찐윤이겠구나. 예. 그래서 이 김유철 수원지검장의 임명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혔다. 더 털 게 있을까요, 정말? 아니 뭔지 모르지만 또 뭐 저는 검찰이 조작한 일도 많고 예. 그래서 제가 예. 이재명 대표와 주변에서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날 때 네. 그 뒷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총리, 네. 그다음에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요지 네, 등등 그런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네. 이거 다 거절한 거잖아요. 예. 겉으로는 그러면서 예. 뒤로는 이재명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명백 교수께서 네. 동아일보랑 그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로 총리나 그다음에 내각 이런 사람들 추천하라고 했는데 허수아비 같은 총리 할 것 같으면 추천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음대로 해라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랬더니 진짜 며칠 있다 하더라. 정진석 홍철호를 이 얘기를 동아일보에서 하셨는데 네. 보면서는 약간 독대하자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예. 뒤로는 이렇게 이재명을 더 강력히 잡을 사람을 수원지검 장으로 내려보냈다. 보냈다. 예,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일종의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쇼잉이라고 하는 거죠. 쇼잉이다. 예, 그냥 예. 쇼잉. 핵심 단어가 그 영수회담은 쇼잉이었다. 영수회담은, 예, 예. 그런데 기자회견도 사실은 예. 쇼잉이었다. 제가 이제 한 예. 방송사에 나가서 예. 기자회견의 야마를 다 네, 헤드라인을 얘기하게 될 때 예, 제가 예. 자랑질일 것이다. 진짜 자랑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 22분 동안 읽거나 일종의 이제 모두 발언, 기자회견 한 날 모두 발언 보면 네. 예, 첫머리가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찬 일도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했고 범야권 192석이라는 엄청난 선거 결과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장에 나와서는 나는 보람찼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중적이냐면 네. 그날 네. 사실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네. 기자회견 때. 예.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권의 검찰 수사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런 요지. 그다음에 네. 김건희 주가 조작은 정치 공세다. 맞아요. 탈탈 털었다.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 정권에서 나를 이렇게 나를 있겠다. 대상으로. 예. 그런데 나오는 얘기가 검찰총장이 윤석열인데 어떻게 윤석열 아내를 터냐 못 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해놓고 예.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명품백 수수권의 검찰 수사 이렇게 예. 얘기해서 기자회견 때 예. 그래놓고는 뒤로 예. 수사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예. 그래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6일 만에 어떻게 오자마자, 민정수석이 오자마자 이렇게 대거 검찰 인사를 할 수 있냐.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사팀 구성해라라고 한 지 10하루 만에, 예, 그리고 김주현 수석 온 지 6일 만에 네.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급하게 안 되고 미리미리 준비했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동시에 투트랙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안 되고 미리미리 준비했다라는 말이 더 나쁜 거죠. 그렇죠. 기자회견 때 그러면 사실상 거짓말 각본까지 쓰고 네. 뒤로는 이런 검찰 인사를 준비하고 이랬다는 거니까 더 나쁜 거죠. 국민 속일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이 얘기를 자임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박영진 전주지검장 네.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임명이 돼요. 예, 범정. 예, 그러니까 이게 범정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없애려고 하고 예. 그랬다가 이름도 바꾸고 약화시키고 막 이랬는데 네, 네.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되고 예. 범죄정보기획관이 돼요.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이 2020년 대검 형사 1과장 때 예, 2020년. 예, 채널 A 사건에 관하여 아, 언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성윤 검사장, 예. 정진웅 검사가 네.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예. 그리고 한동훈이 인사청문회 예. 할 때도 예. 이 사람이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영진 검사를 예.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발탁한 건 한동훈 장관이었어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네. 그 사이가 좋을 때잖아요. 좋을 때죠. 예. 그랬다가 예. 이제 이번에 예. 전주지검장으로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뭐냐? 전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다시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로 또 가야 되냐? 네. 혹시 그런 소문 들으셨죠? 어떤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이 예, 맞아요. 계속 주장해온 바. 두 사람은 두 사람은 구속시켜야 된다. 애국 보수에 그게 열망이다. 열망이다. 그랬을 때 한간에 도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은 구속시키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애국 보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뜨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는 더 철저히 하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민주당도 다 이렇게 읽어야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대에서 22대 국회에서.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언론사에 예. 그 민주당의 유력 586 정치인이 네. 국회의장 관련한 발언을 하는 걸 보고 네. 아 너무 나이브하다. 국회의장 선거에 당 대표가 나서서 교통 정리했다를 전제로 예. 막 이래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읽고 우상호 나이브하다. 나 저 솔직히 나이브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이브하다. 왜냐하면 이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겉과 속이 다르고 표리부동하게 예. 겉으로는 유아 질서 주고 총리 추천해 주세요. 예. 뭐 막 그렇게 해놓고는 네. 뒤로는 핵심 중에 핵심들이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고발 사주에 만일 연루되었다는 한동수 전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네. 고발 사주 건도 이게 폭발력이 큰 사안이에요.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일이죠. 예. 그런데 이거에 연루된 사람을 사실 수원지검장 고발사주 사건도 특검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도 이 비밀번호를 네, 공개를 네, 안 네. 했고 도대체 주고받은 카톡이 뭔지 무슨 사진인지 60장 뭐 이런 거 다 공개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수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일 경우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예.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도 있었고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찐윤. 예. 진짜 찐윤. 예. 보내서 이재명 대표 어떻게든 구속해 보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그럼요. 친문 친명 가릴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한 팀이 돼서 원팀이 돼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워야겠네요. 저항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국힘이 네. 이 저항에 대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도. 예. 그러면 저는 정말 그 중견 정치인들이 할 일은 국힘의 이 매도에 앞장서서 싸우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예. 국회의장 인선 흔들 때가 아니다. 예. 그거 아주 저는 국회의장을 추미애 대표가 하냐, 뭐 정성호 의원이 하냐, 뭐 누가 하냐 이거는 예. 사실 이 큰 전선에서 보면 이게 사사로운- 핵심이 아니고 약간 사사로울 수도 있는 거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예.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부 투쟁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다른 이제 프로그램 출연하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갈라치기로,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사실상 경쟁이 사라지고 있고 민주정당인데, 예? 아니 지금 경쟁하게 됐습니까? 민주정당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무슨 보기엔 얘기냐면 상황 인식의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큰 전선이 윤석열 정부라는 이게 정말 독불장군식의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예, 총선 끝나자마자 네, 이제 이재명 대표랑 당직자들이 밥을 먹었어요. 그때 아. 제가 이제 총선 끝나고 예. 총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설치다가 예, 시간이 좀 남아서 네, 샅샅이 흐름을 보고 예. 이재명 대표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내가 보기에 예,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 출마하게 될 것 같다. 음, 이유는 네, 이 흐름이 당신을 출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흐름을 당신을 지키려는 강력한 흐름. 예, 근데 이거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네, 정권 교체를 할 적임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눈뜨고 못 보겠다는 시민들이 당신에게 모이는 거다 그 마음이. 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 외에 민주당에 그 역할을 해낼 사람을 못 찾아서 당대표로 추대를 하는 거다. 네, 이건 우리가 다 읽는 분위기인데 나는 다른 걸 읽었다. 이제 진짜 전면전이다. 전면전이다. 민주당이 예, 민주당과 조국 그다음에 개혁신당까지 합쳐서 네. 야권이 192석을 얻은 이 상황은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에게는 예. 재앙이다. 그렇죠. 예,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을 죽이기 위해서 이준석을 죽이기 위해서까지 뭐 예. 이준석 내 별 관심이 없지만 예, 정말 총력전이 예. 음험하게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서 나오기보다는 예.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 같다. 예. 여러 가지 좀 음험한 느낌으로. 예, 그래서 음험한 기운. 네, 저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예, 하겠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상황 인식이 저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크게 두 개의 전선이 처질 네, 텐데 네. 하나는 검찰을 둘러싼 특검 정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겨냥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더 난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장악과 언론을 둘러싼 또 하나의 전선. 예, 이게 핵심이 예. 비판 방송 재갈 물리기를 예. 완성하려고 할 것이다. 류희림이라는 사람은 그것의 홍위병일 뿐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예. 민주당 분열됩니다. 아, 예, 예. 네, 네. 그래서 사실 류희림 위원장 같은 분이 방심위원장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네. 방송계의 비극이고 예. 기자들의 수치예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분명한 전선을 그어주셨어요. 네, 네. 지금 검찰 중심 이제 검찰 내부에 어떤 흐름이 생길지 그냥 순응하면서 대통령이 그어놓은 이 전선에 충직하게 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안에서 또 검난 비슷하게 해서 싸움이 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언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사실상 8월에 앞서 보신 것처럼 MBC가 주요 타겟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8월에 예. 맞아요. MBC가 주요 타겟이다. 네. 그거는 공영방송 관련 법에 따라 예. 8월 중순에 박문진 이사들이 교체됩니다. 그렇습니다. KBS 이사도 교체돼요. 그리고 EBS 이사까지 교체됩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EBS는 사실은 역대 보수 정권도 이 정권 같이 이렇게는 안 했는데 그러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친일적 사관과 관계가 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이제 조금 차치하고 예. 그러면 8월 중순 때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되면 네. 그 여야가 대개 지금 6대3 구조로 추천을 하고 7대4 구조로 추천해요. 예. KBS는 그러면 이제 여권이 다수가 되면서 KBS, MBC 사장이 다시 바뀌게 돼요. 네. 그러면 KBS의 경우는 유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민의 KBS가 계속 간다. 왜냐하면 예. 정권 보시기에 너무 예쁜 박민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갈 것 같고 MBC 사장 교체하면 예. MBC 장악도 시간 문제인 거죠. 예. 그랬을 때 MBC가 장악되면 MBC만 장악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나마 MBC가 비판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기능을 해주는 방송과 언론들이 있어요. 네. 이 언론들이 다 이제 점차로 예. 순치되어 갈 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 생기고 예, 우리가 예. 봐왔던 거라. 예. 그래서 민주당이 예. 이 검언 유착
독재 정권이다. 저는 예. 이렇게 보는 거고. 예. 그러면 이 전선은 검찰과 언론 네. 이렇게 쳐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근데 비교적 검사 독재 부분에 대해서는 예. 쉽게 모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언론 부분은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예, 거예요. 유튜브가 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MBC는 엄청난 거대한 항공모함. 그리고 그 공영방송의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MBC가 1위예요 지금 영향력이. 예, 1위이고 예. 신뢰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검언유착이라고 우리 얘기할 때 제가 네. 그래서 늘 검사 독재 정권으로는 부족하고 예. 검언유착 독재 정권이다. 예. 언론이 그리고 이 사실- 언론은 복잡하죠. 왜 복잡하냐면 언론끼리의 경쟁 관계. 네. 검사들도 경쟁하지만 이거 인사로 해결할 수 있는 맞아요. 거고 예. 이거는 각자 회사적 입장에서 경쟁 관계도 있고 진보 언론 내부에서도 또 경쟁이 있고 포탈로 간 포탈에서 클릭 경쟁을 네. 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나 민주당이 예. 예를 들면 과거처럼 조선일보 보고 끄달리고 TV조선 보고 끄달리고 예.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조선일보나 뭐 종편에서 제가 찐윤 그 후보에게 경선에서 질 거다 투사구팽 당할 거다 안 당했잖아요. 그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저를 흔들기 위해서 이상한 기사도 썼습니다. 제가 무슨 마약관리법 네? 위반 의혹이 있다는 제목으로. 그래서 제가 언론중재 신청을 예. 하라 그랬는데 했는지 확인 중인데 할 거고요. 예, 안 했으면. 그러니까 흔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예. 그러면 제가 보통 아니 최민희 의원님은 마약관리법 위반이라고요? 네. 20년, 24년 전에 뭐 그 제 책에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동네에서 보수 후보들이 또 개혁신당 후보가 뭐 곧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맡아도 했죠. 그런데 저 50%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조선일보가 쓰면 의제가 된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조선일보가 쓰면 의제가 되는 건 30%. 30% 이내예요. 영향력이.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아침 조간들을 쭉 보니까 조선일보가 왕따예요. 왜냐하면 네, 동아일보도- 조선일보만 그 일면에 이 검찰 인사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 인사를 사회면에 아주 2단인가 3단 기사로 짧게 쓰고 나머지 특히 동아일보는 아주 세게 썼어요. 예, 봤어요, 제가. 사설에서 마지못해 이제 세 번째 사설에 저 조선일보가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 검찰 인사하는 게 옳으냐? 뭐 이런 정도의 시각을 보유했는데 사실상 조선일보가 이 트렌드를 못 따라오고 있다. 그 예, 지금- 트렌드를 못 따라온 이유에 대한 저의 분석. 예. 기자회견. 예. 저는 지난번에 기자회견의 강력한 메시지가 두 개였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는 이제 보니까 그 조선일보 논조가 맞았어. 애국 보수로 나는 돌아가야 돼. 예. 그리고 나머지는 좀 내가 페이크를 써도 좀 봐줘요. 예. 이걸로 읽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만 2번 줬나 기회를요? 그렇죠. 조선일보도 한 번 하고 TV조선도 한 번 하고 그렇게 2번 할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와의 화해 화해다. 혹은 더 끈끈한 연대 다 하나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물타기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집에 가서 갈굼을 당하지 않을까 완전히 가서. 예. 그래서 현명치 못한 처사. 그것도 박절하지 못하고 매정하지 못했는데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현명하지 현명치 못해. 그렇게 저런 단어를 쓰는구나. 저 애절한 세기적 사랑을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개적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절절한 배려와 나는 여전히 당신을 이렇게 배려한다. 예. 그런데도 얼마나 혼났겠어요. 예. 왜요? 나는 쟤는 그러면 더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 현명한데 나 현명한데 나한테 현명하지 못하다고 했어. 예.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더 화가 났을 수 좀 있다. 화날 것 같아요. 왜냐 우아한 말로 하면 더 화나니까. 그러면 이번 인사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 수사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죠. 그분의 뜻도 반영됐어요. 저는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 기자회견 끝나고 시끄러웠다. 맞아요. 관저 주변이 시끄러웠다. 용산이 시끄러웠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 그 난리가 나가지고 참모 교체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잠깐 기자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강력한 답변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보호할게. 예.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기의 사랑이라고 세계의 말하지 사랑이다. 않습니까? 예.
이게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네.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늘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영수회담을 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도 혹시 하는 마음을 가져요. 네. 혹시 없어요. 네. 역시고 역시나. 예. 본질을 바뀌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 그러니까 민주당의 같습니다. 대응이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민주당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하거나 전선을 흐트러뜨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 네. 단일 대우로 형성해서 검찰과 언론의 일종의 그 잘못된 그릇된 행태에 대해서 세게 꾸짖고 비판하면서 전국을 리드해 가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지 않으면 지금 뭐 정말 열심히 국민들께서 선거 참여해서 범야권 192석이라는 엄청난 선거 결과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막 자기들끼리 또 막 싸우고 이러느라고 전선이 흐트러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또 막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중한 순간을 지금 민주당이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건 언제부터 평가를 민주당이 공유해야 되냐면 네. 이해찬 대표가 180석을 만들고 그만두시고 이낙연 체제가 됐을 때 네. 이걸 정말 반대로 정권 교체를 당한 거에 대해서 반대로 입장을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네. 180석 가지고 전행을 휘두르다가 추윤 갈등으로 윤석열이 대통령 됐다. 예.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은 보수가 갖고 있는 시각인데 보수 30%가 민주당 안 찍거든요. 네. 그런데 나머지 대다수 국민은 네. 대통령 몰아줘, 지방 권력 몰아줘, 그리고 맞습니다. 180석 줬어. 이 체제에서 니네가 개혁도 확실히 못하고 민생도 확실히 못 챙기고 이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걸로 정권 교체 당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180석으로 거대 야당이 횡포를 부려서 정권 교체된 게 아니에요. 네. 180석으로 국민에게 야당 정치의 효능감을 못 줬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거를 공유하는 게 첫 번째다 예, 이렇게 예, 보고요. 예. 그걸 공유하면 당연히 지금 해야 될 일은 너무 명백한 거죠. 그리고 제3의 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길은 없어요.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냐 안 하냐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즉각 발의해서 즉각 통과시키냐 안 하냐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그러니까 류일임 위원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지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지만 네. 방통위원장을 직무 정지 안 하고 예. 류일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을 직무 정지해도 류일임을 해결 못할 수는 있지만 네. 방통위원장 직무 정리를 안 하고 류일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지금 당장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직무 정지해야 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는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21대에서.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과방위가 새로 구성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원칙적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데 네. 다른 바이어스를 들이대면 저는 설득을 잘 해야죠. 네. 설득을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YTN 그 매각 완성 네. 표결에 대하여 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야 지났으니까 봐주자. 그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있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의 A가 최민희가 뭐 예를 들면 김홍일과 친해 위원장과 예. 그러면 입장이 달라져. 이게 제일 싫다는 거예요. 맞죠. 너네 친목질은 해. 네. 그런데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 예. 이게 국민의 소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제발 공과 사를 좀 구분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그 MBC를 전용기에서 탑승 배제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전부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는데 유일하게 윤석열 두 대통령만 사람만 사적으로 친한 기자 둘을 따로 불러서 1시간 동안 사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럴 때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탄핵 때 말씀하셨던 행상 책임, 네. 형상 책임이 아니라 행상 책임. 이게 대통령의 자격이 있냐 없냐. 네.
그 자격 그 넓게 보면 자격 없음에 대해서 책임을 네. 물을 수 있냐 없냐. 그 행상 책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상황이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좀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제발 따박따박 문제 지적을 해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달라.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가 도대체 왜 있는 거냐. 존재의 의미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게 국민적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온 민주당 의원들은 네. 예전처럼 예를 들면 골프 치러 다니고 여야 합쳐서 외유 나가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유 가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퇴임 2달 앞두고 조만간 미국 떠난다는 건데요. 벌써부터 외유성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해명 자료를 냈는데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류희림 위원장과 실무진 4명이 오는 14일부터 오늘이네요. 3박 5일간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구글 미국의 실종 학대 아동 방지 센터를 찾아서 업무 협의를 한다. 하여간 근데 일정표에 나오는 방문지가 딱 2곳인데 경비가 2,800만 원이고요. 공식 일정은 3시간 30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임기 말 예. 예, 외유 나가시는 거고 예. 그 이제 외유 나가서 머리도 좀 식히고 이제 구글 부사장 그러면 뭐 본인은 뭐 만났다 이렇게 면피도 하는 건데 전 제일 궁금한 게 2,800만 네. 원 중에 류일임 위원장의 비행기 값이 얼마일까? 아. 뭘 탈까?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자랑질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 미리 뭐라 그랬냐면 아마 4만 불 얘기할 거예요. 그랬거든요. 네네네. 농담으로. 5만 불 얘기했어요, 이제. 아니 예.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다가 5만 불까지 갈지도 몰라. 제 쪽집게가 된 거예요. 와. 근데 그건 여의도 쪽집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누가? 부총리가 외국에 가서 한 얘기예요. 4만 불이. 그래서 반드시 할 것이다. 뭐 나잖아요. 좀 이렇게 예. 멋있잖아요. 네, 4만 네, 불, 예. 5만 불. 예. 그런데 제가 이분 비행기 값이 800만 원 이상일 것이다 예측합니다. 류일임 위원장? 네. 왜냐? 그 비즈니스석 800만 원 이상이라. 예. 이코노미 안 탈 것이다. 그러면 2,800만 원 중에 800만 원이 위원장 그 비행기 값으로 들어간다면 예. 직원들은 뭐 먹고 다닐지 진짜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근데 이거 사후에라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따져야죠. 아니에요? 예, 그 과방이 열리면 당연하죠. 그때 류일임 위원장 왜 갔냐 이거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예, 당연히 구글 그런데- 측에 메일도 보내서 무슨 얘기했냐, 이거 언제 컨택했냐 다 따질 거죠. 예. 근데 미국 실종 학대 아동방지센터는 왜 가는 걸까요? 방심위원장이. 저는 그냥 급하게 일정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거라도 뭘 좀 공적인 뭔가를 넣어야 된다 이런 네, 차원에서. 그래야 이제 그 좀 이렇게 멋있게 네. 구글도 방문하고 예, 제가 진짜 웃겼던 게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예. 워싱턴 DC? 그래? 그런데 뒤에 보니까 구글 부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아. 누구 저기 뭐야 의원 상하원 의원이라도 누굴 만나든가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아니면 거기 저 FCC 위원장이나 예, 위원 중에 한 명 만나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민원 사주 의혹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수사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 류일임 위원장 뭘 믿고 이러냐. 불법성 있는 결정도 막 하냐. 네. 검찰 믿고 한다. 수사 내 안- 뒤에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데 니네 백날 고발해봐. 나 수사 안 할 수 있어. 이런 자세다.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압수수색을 몇백 번 당하고 매번 끌려가서 포토라인에 서서 망신당하지만 어떤 잘못을 해도 류일임 위원장은 수사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검사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뭐 정치 현안 좀 여쭤볼게요. 네, 네. 그 추미애 의장 뭐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나오던데 조정식 의원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이 이른바 이제 단일화에 합의했다. 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다면서요? 제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우선 저는 예. 제 입장이 중요한 예,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입장 없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찍어라 이렇게 설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관되게 네.
방송 쪽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고발할 수 있는 나는 국회의장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저를 7개월 동안 방통위원회 임명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발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당선되는 바람에 그 고발이 취하됐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한 고발은 부작위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를 임명 안 하냐. 예, 예. 제가 그때 직업이 없어야 되는데 이 직업이 생겨가지고. 생길 것이므로 그래서 취하됐어요. 예. 저는 그 고발을 김진표 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죠. 네. 민주당의 대표로 민주당과 네. 제가 했었어요. 네. 근데 7개월을 임명 안 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으면 국회의장이 고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천했던 2명의 방심위원, 민주당 목 예. 아직까지 임명 안 해서 한 분은 그만뒀습니다. 기다리다가. 한 분.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네, 황모 있었고 최선영 교수. 예, 예. 최영성 교수인가? 최선영 교수. 이거 둘 다 임명 안 저도 해서. 이름을 외웠어요. 최선영 교수. 왜 하도 임명 안 하니까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임명 안 해서 알게 된 이것에 대해서 네. 특히 방심위는 네. 결혼이 생기면 30일 내에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임명 안 한 거 왜 고발 안 하냐. 제가 이렇게 이 연사가 목청 높이지 근데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럼 불법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를? 그게 현행법 위반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는 게 여러 사례가 있네요. 그렇죠. 예. 제가 산 증인 아닌가요? 예, 그러네요. 7개월 동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고발할 사람이 제 기준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누군가를 저는 찾아왔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에 저는 결정을 할 때 네. 타협은 없다. 모든 것에 타협은 없다.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발 탄압 리스크도 네. 타협이 없다 이건. 이재명 대표는 정말 무죄임으로 네. 이거는 무죄임을 다투고 싸우는 거지. 예를 들면 판사와 내가 안다고 최민희가 네. 안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게 저는 너무 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박균택 당선인 나오셨는데 이제 재판 쭉 했던 변호인으로서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무죄 말고는 없다. 이렇게 그 설명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거지 수사고 이건 네. 정적 죽이기 수사고 네.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떠들려면 자료를 봐야 되는데 아무리 자료를 봐도 이건 무죄인 거예요. 네. 배임건에 관련하여 유죄받은 예는 정말 없어요. 네. 특히 지자체 단체장이. 그러면 다른 지자체 단체장들도 다 아무 일도 배임이에요. 못하죠. 아무 일도 예, 예.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 기준 타협이 없는 전국에서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되고 협치는 대통령이 안 하고 뒤통수 치는데 예. 이게 뒤통수 친 인사 아닙니까? 검찰 인사가 겉으로는 막 그러다가 뒤로는 잡아 이번에는 반드시 해 네. 이런 인사거든요. 반드시 네. 잡아쳐 넣어 이런 예. 느낌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는 개혁 국회의장이 정말 김진표 의장식으로 안 하고 이게 국민의 뜻에 따라 그리고 네.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일을 추진하면 어마어마한 검찰과 언론의 압박이 있겠구나. 네. 검언 유착의 집중포화를 받겠구나. 네. 의장이 제대로 일하려면 예. 이걸 버텨야 된다. 예. 이게 제 기준이에요. 예, 이제 앞서 이제 우상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회의장 경선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관련해서 추미애 후보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는 교통정리가 아니고 물이 흐르듯이 형성이 된 거다. 라고 얘기를 오늘 아침 BBS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또 많은 언론들이 이거를 대립각으로 보도를 지금 막 하고 해봤자 있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네. 지금 추미애 그 의장 후보하고 네. 그 우상호 의원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조중동과 언론이 네. 민주당을 흠집내고 국회의장을 벌써부터 흠집내는데 네, 흔들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제. 흔들기에 좋은 거리를 제공한 것밖에 안 된 거죠. 그런데 저거는 네. 기존 문법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김진표 의장 될 때 뒤에서 안 움직였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우원식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네. 민평연과 더미래가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움직이세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런 정치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도 개인 의견이 있는데 예. 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하지 않다가 누군가에게 표했다고 합시다. 네. 그게 알려지면 그게 교통정리입니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이 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인데 본인의 그렇죠. 판단과 뭐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판단에 당연하죠. 따라서 뭐 후보에게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드리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 시각엔 두 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야가 너무 좁다. 네. 아, 지금- 근데 민주당은 너무 많이 흔드네요. 아니 흔들어도 갑니다. 네. 예. 저기 그 기차는 갑니다. 기차는 간다. 예, 국민 민심을 따라 갑니다. 예. 추미애 대표를 지지한 건 민심이에요. 네. 당심이에요. 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이번에 검사장 교체 김건희 여사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누가 와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요. 본인 말을 네, 용산 안 들- 갈등설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다는 거고요. 남은 임기 마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주어진 소명에 직분을 다하겠다. 사직서를 낼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쫓겨나겠네. 그래요? 대통령실하고 정면 충돌할 의지도 없다. 이제 이런 방식의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그 인사가 발표될 때 강원도를 갔잖아요. 춘천에 뭐 이렇게 다녔는데 실제로 그 인사가 발표되는 그 시점에 검찰총장이 서울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배제된 거죠. 네, 항의의 뜻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제 말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네. 그리고 안 그만두겠다. 예. 진짜 원칙대로 수사하면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과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만 하고 예. 그냥 자리 보전하고 나갈 건지 아니면 진짜 원칙대로 수사하고 수사 지휘를 할 건지 수사 네. 지휘 할 거잖아요. 네. 그거만 좀 지켜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뭐 사실 그 앞서 이제 박지원 전 원장께서는 중앙지검장 수사한 거 가지고 와 보고해 막 보고받고 막 없죠. 이렇게 갈등을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 아니면 그냥 허수아비로 넉 달 있다가 조용히 떠날까? 근데 이 이제 문제는 공개적 허수아비가 된다는 거죠. 공개적 허수아비. 아니 이제 우리가 이원석 총장은 공개적 허수아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수사하지 마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검찰에 보낸 거다. 전 세계에 보냈다. 전 세계에 보냈다. 예, 예. 예. 그런 거고. 예. 그다음에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모든 방향은 네. 총선 결과의 민심 그리고 180석 과거의 반성에 따른 네.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력으로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추미애 대표를 지지하게 됐다면 네. 그 이유가 뭘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가장 민심과 당심에 귀 기울이는 사람 네. 이재명 대표예요. 네. 그렇겠죠. 그것이 그래서 저는 우상호 의원이 못 본 시야 중에 하나는 네. 시각 중에 하나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우상호 의원 같은 비판이 나올 거 모르겠어요?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채게 네. 아주 강력하게 개혁적인 의장으로 가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알려졌다면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여의도 문법이나 의원들의 문법이나 네. 이거 뭐든지 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입장 표명하지 않고 그냥 눈빛으로 뭐 손짓으로 이렇게 네. 다 노골적으로 해요. 눈짓으로 노골적으로. 예. 그 앞서 제가 박지원 전 원장께도 질문을 좀 드렸었던 대목인데요. 오늘 국무회의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요? 아니면 한 주 더 늦출까요? 저희는 한 주 더 늦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에서는? 왜냐하면 뭐 오늘 하면 민주당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예. 좋은데 그렇게 해주지 않기 위해서 예.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15일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예, 저희는. 그러면 결국 21일 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날 재의결이 될 텐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보수
보수는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있고 네. 앞길이 구말리고 그 기득권자들의 힘이 꼭 캐비넷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먹고 사는 힘, 연대의 힘이 작용해서 이 21대 국회에서 이탈표가 26표 이상 나와서 네. 재의결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재결은 사실상 저는 그러나 네. 몇 명은 이탈할 것이고 예. 그 몇 명의 이탈이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봤던 네덜란드의 뚝을 이렇게 손으로 예, 예. 막고 있던 예, 예. 그 손을 빼는 결과를 22대에 가져올 것이다. 아, 26표가 그러니까 뭐 전체 295명 정도가 이제 출석한다고 봤을 때 최소 26명이 와야 되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그거 예. 계산이 이렇게 돼요. 예. 295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출석자의 그렇죠. 3분의 2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탈할 수 있는 방식은 네. 와서 예. 반대 저기 표결에 찬성하는 거. 예. 이건 이제 안철수 의원 예.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켜보면 되고. 예. 그다음에 와서 기권하는 경우. 예. 응. 그렇죠. 그다음에 안 오는 경우. 예. 불출석. 저희는 안 오는 경우를 권장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23일에서 28일 사이에 해외 출장 가는 사람 신고해라. 라고 요청서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최혜병 특검법을 앞두고 표단 속에 들어갔다. 당연하죠. 그래서 예. 출석부터 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 20명만 출석 안 해버리면 또 예.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불출석을 하면 이게 전체 출석자 인원이 줄어들므로 3분의 2 표결로 찬성해서 통과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는 그래서 있겠으나 제가 이건 아까 제가 현재로서는 혹시들 하시는데 역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그런 부결 희망은- 가능성이 예. 높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22대에서 다시 합니다. 예. 음. 22대에서 다시 재추진하고 합니다. 결국 그러면 특검법은 근데 이제 국회가 또 빨리 그 구성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 안 드렸던가요? 예, 그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경우에 따라서 뭐 7월 가능성도 뭐 언론에선 나오고 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저희 여성 의원들 모임에 와서인가 이런 그 어느 자리는 정확치 않는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국회 개원을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그랬더니 어떤 후보는 3주 안에 하겠다. 네. 어떤 후보는 2주 안에 하겠다. 어떤 후보는 일주일 안에 하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네, 네,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르면 예. 늦어도 3주죠. 늦어도 3주다. 6월 3주. 근데 원내 합의가 없더라도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다수 예. 이게 다수당? 이게 이제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되는 게 예. 국회가 여야 합의로 돼야 된다. 예. 그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표결하는 거예요. 예, 예.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거는 그냥 예. 윤석열 대통령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에 정부 여당이 이번 국민의힘처럼 예. 국회를 제대로 안 열고 의사 일정을 방해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여당은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야당이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네. 진짜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법 이런 거 통과 안 시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민생과 어려워요. 관련된 맨날 민생 하면서 정작 민생 관련된 법안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네, 생각이 그런데 좀 듭니다. 언론이 보호하면 그런 일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합의가 안 될 때 표결하도록 한 거예요. 네. 그게 국회법의 절차예요. 그러면 표결을 해서 사실상 네. 여당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다수결 원리대로 원리대로 가야 갈 수밖에 하는 없다. 것이죠. 그러면 예를 언제까지 들면 차일피일 미루냐 이런 거죠. 일을 그래서 해야 이런 되는데. 거예요. 진짜 이게 예. 민주당이 그 덫에 안 걸려야 되는데 예. 차일피일 구성이 안 되면 다수당인 민주당 탓. 어, 민주당이 몰아붙여서 하면 또 뭐 거야의 횡포다. 입법 폭주, 뭐 거야 횡포 막 그 얘기도 입법 나오지. 폭주 거야 횡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 이런 예. 말 안 써요. 맞습니다. 예. 얼마나 웃겨요. 그 사실 세상에. 거부권 폭주죠. 그렇지. 입법 독재, 뭐 또 이런 이 말. 거부권 독재 네. 제가 보기에 예. 예, 검언 유착 독재, 거부권 독재 예. 이 시대를 다수결로 예.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로 돌파해야지. 네. 여기서 차일피일 밀어서 국회 개원이 7월쯤에 되고 이런 거 그냥 민주당도 이제 다시 예. 국민의 버림받죠. 그러니까 7월까지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똑같네.
예, 펴줬는데 180 똑같네. 뭐 하는 이낙연 거야. 체제랑 똑같네. 그렇죠.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죠. 예, 민의에 충실한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예. 사실은 입법 폭주라는 말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뭔지 아세요?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민주당의 22대 국회의원 전체가 네. 아 나는 이런 신념 검사 독재나 검언 유착 독재는 이제 그만해야 돼.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고 바뀌면 좋은데 안 바뀌니까 우리가 법적 절차를 통해서 특검으로도 묻고 뭐로도 묻고 할 거야. 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면 돼요. 예를 들면 이 행동으로 네. 민주당이 언론에 욕먹고 막 욕먹어요. 지지율이 요동쳐요. 그러면 그때 이재명 대표 욕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각자 책임지면서 좀 하자. 헌법 기관으로서 우리가 자존감 가지고 가자. 이런 예. 제안 드립니다. 네. 백종입님이 미니 누나 사랑해요. 어머 너무 갑자기, 좋네요. 예, 느닷없는- 사랑한다고 하니까 막 예, 좋네요. 느닷없는 최민희 의원님 화이팅 막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원시원한 얘기를 하고 실천으로 담보되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네. 국민들의 지지가 모이고 여망이 모여서 정말 제대로 된 반듯한 대한민국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라인 사태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아, 독도 문제를 보더라도 정말 말 그렇고요. 잘하셨는데 네. 전 라인 사태에서 제일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자유잖아요. 예. 근데 일본이 행정 지도로 개별 기업의 지분 매각을 사실상 강제하잖아요. 맞습니다. 반자유 기업적 행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예. 자유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일본이 반자유적 행동하면 일본 왜 반자유적이야? 이래야 진정성이 있지.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의 자유는 그냥 빈 껍데기, 레토릭에 불과하다. 레토릭이다, 수사다 예. 이렇게 봅니다. 생각해보니까 자유기업원 이런 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거 왜 진짜? 가만히 있어? 전희경 의원? 의원 됐나? 아니죠. 못 떨어졌어요. 전희경 낙선자 왜 예. 가만히 있습니까? 예, 정무비서관 했었죠. 왜 가만히 있냐고. 그렇죠. 이럴 때 일본 비판 좀 하세요. 예. 자유기업, 우리 자유기업 정신에 투철한 민주당. 예. 아니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 한마디도 똑바로 못하는 정부. 정말 이게 이상합니다. 나라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최소한 이게 항의라도 하고 문제 지적이라도 하고 해야 이게 나라인 거지. 예, 그래요. 예, 기시다 총리하고 돈가스, 오므라이스, 술만 먹으면 뭐 합니까? 이럴 때 전화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지나면 네이버는 사실 네이버가 지금 침묵하는 이유. 예. 저는 네이버 기업 입장에서는 보세요. 이게 국민 기업이란 인식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뭐 저의 바람이고. 네. 저는 네이버가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질수록 매각 협상에서 만약에 매각을 한다. 네.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한다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매각 협상에 힘을 얻는 거예요. 네이버 노조가 매각하지 말라고. 그렇죠. 여기도. 네이버 노조는 매각하지 말고 여기 2,000명의 우리 네. 라인 관련한 업무 종사자도 사람도 좀 생각해달라 그렇죠. 이러고 예. 너무 당연한 거고. 예. 그다음에 네이버는 이러다가 우리가 사실 국내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규제 하나 좀 해줘라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게 네이버라는 사적 기업의 문제로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WTO 정신 맞습니다. 등등에 입각해서 야무지게 예. 대응해야 된다. 예. 다행히 이게 과방위 사안이기도 사안이구나. 해서 저희 파고 있습니다. 네. 벌써 파고 계시군요. 그 이혜민 당선자도 예. 조국 대표. 혁신당인데 조국 혁신당. 거기가 구글 예, 출신이죠. 너무 잘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방위에 누가 오든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해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토란 같은 인터뷰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민주당 모두 최민희 의원처럼 같이 좀 뭉쳐보세요. 이렇게 예,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윤선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